자, 섹스 경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대체로 이 섹스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섹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식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섹스 경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도 남자 그리고 여자의 차이가 확연하게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우리도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남자들끼리만 모여있는 모임에서 대화를 좀 엿들어 보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섹스 경험이 많으면 많다 할수록 자랑거리로 인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쟤보다 많아, 경험이 많아 하면은 그거에 따른 우월감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감을 형성하는 요소가 되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없어, 자랑할 거리도 없고 하면은 우월감이 아니라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자신감은커녕 되게 자신감이 하락하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느끼는 것은 나 혼자서 느끼는 것이죠. 섹스라는 특성상 이 공개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도 않고 증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모태솔로이든 아니면은 심지어 성기능에 문제가 있더라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의자왕의 빙의가 돼서 너 그거밖에 못했냐? 나는 이만큼 한다 라고 어디서 책에서 봤던 거 아니면 영상에서 봤던 거 모두 다 끌고 와서 자랑하고 우월감을 만끽하고 하는 것이 대체로 이 남자들의 섹스 경험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자들은 정반대로 섹스 경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돼요. 좀 세대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특히나 정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한두 번의 경험은 여자들도 이야기를 나누기는 하는데, 내가 대상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었고 섹스 경험이 굉장히 많아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어요. 뭐 내가 그 자체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생각할 수는 있을지언정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랑거리로 삼지도 않고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죠. 많을수록.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인 사이에서 있었던 섹스가 아니라 뭔가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섹스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 감추려고 하고, 덜어는 뭐 많이는 없지만 덜어는 죄책감 그리고 죄의식을 갖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을 인식하는 차이 자체가 있어서 그래요. 성에 대한 인식 차이 자체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쾌락 그리고 즐거움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로만 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내 감각기관이 즐거우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전혀 결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행동에 있어서 내가 섹스를 하는 성행동에 있어서 어떤 감정이 전혀 결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감각기관이 즐거우면 좋은 거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특히나 성은 감각기관에 최대치의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마음작용 자체가 성을 인식할 때 감정이 같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성행동을 할 때도 감정이 항상 뒤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이 선행되어야 돼요. 성행동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이 사랑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성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성행동을 하더라도 사랑을 위한 어떤 수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여자들이 갖는 마음작용이에요. 뭐 아닌 분들도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제외하고 일반적인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연애를 하는 연인 관계가 되었다든가 혹은 결혼할 사이가 돼서 이제 배우자가 되는 사이가 됐다든가 이럴 때는 이런 섹스 경험의 인식 차이가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 섹스 파트너 같이 섹스만 하기 위해서 만나는 관계하고는 조금 달라요. 내가 섹스만 하기 위해서 만난 관계에서는 여과 없이 얘기할 수 있겠죠. 많았다, 적었다 이런 거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사실 섹스에 대한 경험을 완전하게 프리하게 여과 없이 공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뻘이 껴요, 둘 다. 이게 뭐 잘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섹스 경험을 공개하는 자체가 연인과 결혼하는 상대 배우자들은 서로에 대한 이런 나하고만 해야 돼 라는 소유의식이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아니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인 연인이고, 그리고 함께 앞으로 한 가정을 꾸려나갈 결혼 상대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나하고만 해야 돼 라는 소유의식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 섹스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과 했을 그 섹스를 상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나 많았대, 섹스 경험이 많았대.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그것이 또다시 반복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기도 해요. 이것이 연인과 이 부부 사이에 어떤 싸움을 조장하는 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연인과 결혼 사이에서는, 이 관계에서는 지난 섹스 경험을 공개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런데 반면에 그렇다면 비공개해야 되나? 이거를 무조건 얘기하면 안 되나? 이런 분란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안 되나? 그런데 비공개를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요. 앞으로 이 지금 새로 만나게 되는 연인 그리고 배우자와의 섹스에서 굉장히 표현에 대한 제한이 뒤따르게 될 수밖에 없겠죠. 나는 이런 걸 원해요. 그 지난 경험에서 한번 해봤어. 그래서 나 이게 너무 좋아. 그런데 섣부르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나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좋아한다 하게 되면은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섹스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 이게 좋아져,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도 남자도 비공개를 했을 때 대체로 이런 경우는 여자한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도 여자가 이런 경우가 많기는 해요. 내가 어떠한 것을 하고 싶은데 특히나 상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얘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혹은 나의 과거를 의심하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감추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남자도 있습니다. 남자도 일반적이지 않은 성향을 갖고 있을 때 혹은 취향을 갖고 있을 때 좀 약간 변태적이라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변형된 형태잖아요. 일반적이지 않고 변형된 형태를 제안했을 때 얘가 나의 과거에 대해서 반드시 섹스 경험을 비공개를 했을 때는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섹스 표현에 대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내가 제한된 상태에서 계속 섹스를 함께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슬기롭게 이거를 풀어나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계속 내가 억압하고 나의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못하게 됐을 때는 섹스에 대한 흥미 자체가 많이 감소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어떤 섹스는 점점 흥미를 잃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공개를 하면 안 좋다, 그리고 비공개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각자 나와 상대의 성격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보면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은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섹스를 경험할 때 느꼈던 느낌 그리고 감정 등이 있죠. 이것이 어떻게 인식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차후에 있을 섹스에도 반복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느꼈던 그 인식에 의해서 앞으로 현재와 미래의 섹스를 바라보는 그 인식 자체의 기준이 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첫 경험,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첫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인생에 있어서 섹스 자체를 처음 경험해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섹스는 해봤지만 상대가 바뀌었어. 그래서 새로운 상대와의 첫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상대는 그대로여도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장소에서 처음 해봤어. 그러면은 그것 또한 첫 경험이 되고요. 또 어떤 내가 새로운 도구를 썼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체위가 바뀌었다든가 하면은 그런 방법, 새로운 처음 써보는 방법에 의해서도 모두 다 포괄적으로 첫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 엄청 많겠죠. 그런 첫 경험들의 등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섹스를 경험한 이유라면은 이전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뭐 상황이나 뭐 몸이 신체가 달라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성마음에 성습관이 생겨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 성습관이라는 것은 성마음에 생겨나게 되면은 두 번 다시 없앨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습관이 생기기 이전과 이후는 절대 동일하게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성습관에 의해서는 결코 이전으로 상태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때 희노애락의 감정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나마
희와 락의 감정이 발생했으면 괜찮아요. 이것이 노와 애의 감정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차후의 섹스에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좋을 수 있지만 상대는 안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에게도 똑같이 반복이 되는 인식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섹스를 하는 것은 생각으로 몇 번을 시행을 해봤다고 해도 굉장히 실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전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희노애락의 감정 중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특히나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은 무조건 처음 해보는 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습관 때문에 그래요. 성밤에서 작용하는 이 성습관 자체가 여자의 경우는 새로운 것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성습관에 있는 것, 기억된 것만 받아들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것은 부정적으로밖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성습관에 없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건 다 신나고 다 재밌거든요. 그런데 결코 여자와 남자가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남자라면 나는 재밌고 즐거울 수 있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아무렇지 않을 상황이 여자에게는 굉장히 안 좋게 남아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차후에 있을 섹스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좋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대체로 처음 해보는 것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혹은 부부관계에서도 계속 권태롭지 않고 새롭게 계속 섹스를 노력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자 하면은 내가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지만 앞으로의 뭔가 시도를 통해서 이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자들이 처음 하는 첫 경험, 정말 처음 하는 첫 경험에 있어서 이 첫 경험 자체에서 만약에 엄청난 공포와 엄청난 상처가 발생할 만한 트라우마를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여성의 경우는 앞으로 사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행복과 가치관을 모두 좌지우지할 만한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일단 감정이 움직이다 보니까, 성에 있어서 감정이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아서 행복과 가치관 자체가 싹 다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성을 완전히 차단한 채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완전히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여성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관계자들까지, 관계에 친밀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불행하게 살아가는 삶을 겪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해서, 특히나 여자들 같은 경우는 첫 경험에 첫 경험뿐만 아니라 모든 섹스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내 의사로, 나의 판단 하에 반드시 나의 주도적으로 갈 수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상대에게 맞춰서 가거나 상대에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해 놓은 게 마음교육에서 있었죠. 바로 자기성 결정권입니다. 자기성 결정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성인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그냥 섹스 괜찮아, 난 성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느냐? 남자의 성마음과 성심리가 작용하는 원리, 남자의 성심리가 작용하는 원리와 여자의 성심리가 작용하는 원리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거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남자는 각각 열정, 그리고 성심리, 그리고 성행동, 사랑이 전부 다 별개로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여자는 그것이 모든 사랑과 호감과 성심리와 성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일련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쭉 연결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코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는 이 사랑이 항상 선행이 돼요. 사랑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성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는 성행동을 지금 원치 않는 단계인데 사랑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춰준다라는 개념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고, 흐지부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요구하니까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전의 상태로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고, 여자는 어쨌든 첫 경험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여자들 처음 해보는 첫 경험 되게 안 좋거든요. 첫 키스도 별로고 처음 하는 첫 경험도 별로예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이 되면서 점차 그것에 대해서 적응해 가고 그리고 좋은 감정을 느껴가게 되는 것이지, 첫 경험 자체가 굉장히 그런 별로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에서 강제적이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트라우마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정확하게 의사를 갖고서 판단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정확한 원리, 이치, 마음과 성마음이 작용하는 이치를 정확하게 알고 건강한, 왜곡된 것이 아닌 건강한 인식을 가져갈 수가 있어야 돼요. 성에 대해서 건강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고 내가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 자, 문제의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첫 경험이든 그 후의 경험이든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왜곡된 관계가 있을 수가 있었겠죠. 일방적이고 왜곡된 성행위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것은 이후에도 계속 반복해서 영향을 미친다 그랬습니다. 내 인식과 가치관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건강하지 못하고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곡된 인식은 또다시 왜곡된 섹스를 부를 수밖에 없겠죠.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왜곡된 섹스를 부르게 되면 이 섹스를 통해서 또다시 왜곡된 인식이 만들어지는 이런 악순환의 연쇄가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얼마나 건강한 섹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 요즘 좀 이거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상처가 많은 어린 여자 친구들이 섹스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남자애들도 많이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틀면 나오는 것 모든 성정보들이 전부 다 쾌락이나 아니면은 왜곡된 사랑에 맞춰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평상시에도 좀 뭔가 제대로 알고 건강하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정확하게 내 의사를 갖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가 있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성범죄 상황. 나의 의사는 아무런 이런 무력화되어 있고 타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성범죄가 일어난 상황에서 이미 나의 첫 경험이 이루어져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신중하게 선택하고 말고의 부분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트라우마가 엄청 심각하게 발생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의 상태로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신체적인 것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체적인 순결이니 뭐니 하는 것은 이미 신체 순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왜곡된 성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건 남성 우월주의적 사상에서 만들어진 왜곡된 성인식이고, 신체적 순결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도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 자체가 성숙까지 생겨버리고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져 버리는 경우, 그리고 나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상처가 발생했죠. 엄청난 상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상처는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느끼는 현재의 감정이에요. 현재 아프고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지금 현재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를 해야지만 일단 영의 상태로 돌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 성에 대한 부정감정이, 성을 딱 인식했을 때, 섹스를 인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부정감정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치료를 해서 영의 감정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이후에 이 성인식에 대한 것들, 성인식 그리고 가치관, 뭔가 관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건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왜 변화해야 되느냐, 나는 피해자인데 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느냐, 앞으로 나의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섹스라는 것은 단순한 성행동이기는 하지만, 이게 성의 전부가 아니고 단순한 성행동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것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남자는 열정의 에너지, 여자는 사랑의 에너지, 이 두 가지가 인간이 자아실현을 하면서 가져가는 가장 큰 행복을 만들어가는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왜곡된 자체만으로도 내가 상처가 돼서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올바로 바로 잡혀 있지 못하면 앞으로 나의 삶에 있어서도 큰 행복을 만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올바른 인식으로 교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이거 개인이 하려면 굉장히 잘 안 되겠죠. 가뜩이나 난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어떻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교정이라기 하긴 좀 그렇지만 전환을 시켜야 돼요. 전환을 해야 되는 그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된다. 왜냐면 앞으로 나의 미래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트라우마의 상황, 성범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타깝지만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연연해서는 안 돼요. 이전 그 어떤 범죄의 상황이라든지 그때의 상처라든지 이런 거에 연연해서는 안 되고, 상처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치료를 하면 되고, 그리고 그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었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성에 대해서 성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앞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